바다는 보이지 않아도 우르의 공기는 바다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다. 유프라테스의 물결이 낮게 출렁이며 갈대밭을 스치고 황토빛 성벽에 햇빛이 매달렸다. 거대한 지구라트의 그림자는 아침마다 도시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점토 벽돌로 쌓아 올린 집들의 지붕에서는 양털을 말리는 손길이 분주했다. 상인들은 뾰족한 모자를 눌러쓰고 비치와 라피스라줄리, 메소포타미아의 밀가루와 기름을 교환했다. 서기관은 젖은 점토판을 손바닥에 밀어붙이고 갈대펜으로 쐐기 문자를 새겼다. 삶은 기록되고 기록은 삶을 통과했다. 테라는 그 도시에서 가문을 이끄는 가장이었다. 그는 셈의 후손으로 조상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을 의무로 삼았다. 손목에 매단가는 가죽끈처럼 조상의 이야기는 그에게 늘 닿아 있었다. 우리는 물이 흐른 자리에 집을 세운 자들의 아들이다. 그는 아들들에게 종종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말끝은 늘 조심스레 닫혔다. 허리에는 실용적인 칼이 매여 있었고 손등은 오래된 밧줄에 달아 있었다. 집안의 창고에는 양털 더미와 말린 대추, 거래로 들어온 작은 은덩이가 저장되었다. 테라는 밤이면 등잔불 아래서 장부를 펼쳐보았다. 곡식 한도에 양 한 마리, 장인에게 맡긴 그릇과 들여온 목재 묶음의 수량. 아무리 오래 들여다봐도 장부의 숫자만으로는 가문의 무게가 다 헤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 아브람, 둘째 나홀, 막내 하란. 아브람은 말수가 적었고 말을 아낄수록 눈빛이 멀리 닿았다. 시장 어귀에서 물길을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엔 묵직한 사려가 머물렀다. 나홀은 손이 빠르고 교섭에 능했다. 값의 바닥과 천장을 신속히 파악해내는 감각이 있었다. 하란은 웃음이 밝았다. 사람들과 금세 친해졌고 어린 것들에게는 기대고 싶은 어른처럼 보였다. 세 아들은 서로 닮지 않았으나 테라는 셋을 한눈으로 품었다. 그들을 통해 가문은 넓어질 것이고 그의 이름은 오래 남을 터였다. 우르의 날들은 정교했다. 새벽에는 물을 깃는 노래가 골목을 깨웠고 목동들이 양을 모는 휘파람이 뒤를 이었다. 직물장인들은 날줄과 씨줄을 번갈아 올리며 비단 같은 리듬을 만들었다. 햇빛은 지붕 위에서 빵을 굽는 냄새에 걸려 퍼졌고 붉은 점토로 바른 벽에는 손바닥 크기의 그을음이 배어 있었다. 저녁이면 지구라트의 계단에 바람이 올라와 도시의 열기를 조금 가라앉혔다. 사람들은 각자의 신상, 쉔샹, 앞에 향을 올리고 소원을 속삭였다. 테라의 집에도 작은 제단과 오래된 우상의 형상이 있었다. 그는 오래된 것들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조상들이 물려준 모습 그대로 돌과 나무의 무게를 손끝으로 기억했다. 그는 자주 도시에 대해 생각했다. 우르는 풍요롭고 다루기 쉽지 않은 도시였다. 물과 진흙과 불이 만나는 곳, 기록과 상거래가 얽히는 곳, 신들의 이름이 많고 이름만큼의 규례가 있는 곳. 테라는 번영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가문이 굳건히 박히기를 원했다. 창고에 쌓인 것들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들이 서로 어깨를 내어주는 모습을 더 오래 보고 싶었다. 가문이란 재화만으로 묶이지 않는다. 기억과 책임 그리고 조심스러운 희망의 끈으로 묶인다. 그는 저녁마다 아들들과 마주 앉아 빵을 떼며 아무 말 없이 그 끈을 다시 매는 법을 배웠다. 아브람은 가끔 지구라트의 그림자가 드리운 길목에 서서 먼지를 바라보았다. 바람이 일면 먼지 알갱이들이 떠올라 금빛으로 반짝였다. 그는 별들에 대해서, 물길이 바뀌는 계절에 대해서, 말해지지 않은 가능성들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는 듯했다. 나홀은 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표정을 달고 왔다. 아버지, 북쪽 상인들이 목재를 더 들여온답니다. 다음 달엔 값이 조금 내려갈지도 모릅니다. 테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가에는 작은 미소가 스쳤다. 하라는 집안의 젊은 종들에게 일을 맡기며 웃었다. 빨리 가자. 오늘은 아버지가 창고 점검을 직접 하신대. 종들은 하란을 잘 따랐다. 그의 발걸음에는 어쩐지 주저함이 없었고
사람들은 그 밝음을 믿었다. 그들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방식 또한 각자 달랐다. 테라는 아침의 고요 속에서 그녀의 손놀림을 떠올렸고, 아브람은 냄비의 따뜻한 증기에 그녀의 목소리를 겹쳐 들었다. 나홀은 집안 살림의 작은 규칙들, 항아리를 돌려놓는 각도, 빗자루를 세우는 위치 속에서 그녀를 기억했다. 하라는 별을 세다가 문득 그녀의 웃음을 들었다고 말하곤 했다. 집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품었다. 떠난 자를 잊지 않고 남은 자를 조용히 괴롭히지도 않는 방식으로. 테라는 제단 앞에서 향을 올릴 때 말하지 않는 기도를 입안에서 굴렸다.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간단한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그의 조상들이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 물길이 변하면 도시는 달라진다는 사실, 풍요의 끝에는 늘 불안이 숨어 있다는 사실. 그는 두 손을 내리고 향내가 사그라드는 것을 보았다. 문 밖 골목에서는 수레바퀴가 지나가는 소리가 났고, 한 아이의 울음이 짧게 튀었다가 이내 멎었다. 우르의 상인들은 소문을 가지고 다녔다. 도시는 소문으로 움직이는 면이 있었다. 어느 집이 땅을 더 샀는지, 어느 길목에 세금이 올랐는지, 북쪽 국경의 길이 올해는 더 험해졌는지. 테라는 소문을 귀로는 듣되 마음으로는 거리를 두었다. 그는 가문을 소문보다 오래 가게 하는 법을 알고 싶었다. 그 법은 장부의 숫자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오래전부터 알아차리고 있었다. 하루는 아브람이 창고의 문을 닫고 나와 아버지 옆에 섰다. 해가 기울며 벽에 긴 사선의 빛을 그렸다. 아버지, 아브람이 조심스레 불렀다. 테라는 대답 대신 아들의 옆모습을 보았다. 아들은 말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은 끝내 말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아브람은 마당 한쪽에 세워둔 항아리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등잔을 들여와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이 흔들리며 지붕의 그을음을 따라 떨었다. 테라는 그 흔들림을 오래 바라보았다. 말이 없을 때에야 드러나는 것들이 있었다. 사람의 안쪽이 그런 것이었다. 나홀은 다음 날 한 덩이의 견고한 목재를 들고 돌아왔다. 값이 괜찮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있었다. 테라는 목재의 결을 손끝으로 훑어보았다. 곧게 뻗은 결이 마음에 들었다. 잘했다. 짧은 칭찬이었지만 나홀은 그 말로 충분히 힘을 얻었다. 하라는 저녁에 방문을 살짝 두드리고 들어와 말했다. 아버지, 창고 동쪽 벽돌이 조금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내일 사람들을 데리고 살펴보겠습니다. 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집을 돌보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를 안심시키면서도 알 수 없는 예감처럼 어둡게 새우며 들었다. 밤이 깊으면 우르의 하늘은 별 조각들로 가득했다. 평평한 지붕에 앉아 바람을 맞으면 도시의 소음이 굴뚝 사이로 흩어졌다. 테라는 가끔 혼자 지붕에 올라가 앉았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그는 오래된 이름들을 마음속으로 더듬었다.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이어지는 계보의 나열은 그에게 길 같았다. 그 길 위에 자신이 있고 그 뒤로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있었다. 그는 그 길이 끊기지 않기를 바랐다. 끊기지 않으려면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야 했다. 도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움직였지만 아무 일도 없지 않았다. 세금에 관한 관리가 바뀌었다는 말, 북서쪽으로 난 길에 도적이 들었다는 소문, 강이 물길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시장의 일부 상인들은 창고 문을 일찍 닫기 시작했다. 밤에 순찰이 지나갈 때 개들이 더 자주 짖었다. 이런 것들은 큰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테라는 작은 틈에서 바람이 드나드는 것을 느꼈다. 집도 도시도 그렇게 느슨해지는 때가 있었다. 아침 테라는 아들들을 불러 함께 빵을 나눴다. 오늘은 창고 동쪽 벽을 먼저 본다. 그는 간단히 말했다. 나홀은 고개를 끄덕였고 하란은 벌써 일어났다. 아브람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서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테라는 그 미소의 의미를 묻지 않았다. 어떤 미소는 묻지 말아야 했다. 그것은 말로 꺼내면 모양이 바뀌는 종류의 것이었다. 그날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 집 앞 골목을 지나던 늙은 상인이 텔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시오, 테라. 그의 눈가에는 먼 길의 먼지가 묻어 있었다. 당신의 집은 언제나 정돈되어 있소. 테라는 짧게 답례했다. 상인은 덧붙였다. 정돈된 집은 먼 길을 떠나더라도 귀환할 곳을 알고 있지. 말은 농담처럼 던져졌으나 묘하게 오래 남았다. 테라는 한동안 그 등허리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왜 가끔 아무 맥락 없이 먼 길을 말하는가? 그는 그 이유를 알 듯 말 듯했다. 해질녘에 바람이 세졌다. 지구라트의 그림자가 다시 길어졌고 집집마다 등잔불이 하나둘 켜졌다. 테라는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서서 집의 내귀를 바라보았다. 벽돌, 나무, 집근 그 위를 덮는 어둠, 그는 귀를 기울였다. 공기는 말이 없었으나 말 안 되는 소리들이 있었다. 아이의 숨, 양의 발굽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 같은 시간의 고동. 테라는 그 소리들 사이로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그는 장불을 덮고 등잔을 끄기 전에 짧은 기도를 또 했다.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의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불이 꺼지자 방 안에는 정막이 내려앉았다. 어둠 속에서 테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천장 방향을 바라보았다. 나무가 미세하게 우는 소리, 벽돌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 바람의 실 같은 떨림.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느리게 숨을 내쉬었다. 우르는 변함없이 견고해 보였다. 그러나 견고함은 때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과 닮아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가장 깊은 기초에서부터. 테라는 아직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다만 그는 느꼈다. 집 안쪽의 공기 어딘가에서 작은 결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결이 어디로 번져갈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 그 알 수 없음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의 집의 고요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우르의 새벽은 여전히 정교했다. 물을 깃는 노래가 골목을 닫고 지나가면 시장의 천막이 바람을 삼키듯 펼쳐졌다. 그러나 테라는 알았다. 집 안쪽 공기에서 아주 얇은 결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고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는 변화였다. 그는 그 변화가 먼저 스며드는 자리가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테라의 집은 크지 않았으나 가지런했다. 마당 한편에는 곡식 항아리가 차례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에서 양가죽을 말리며 기름 냄새가 났다. 안채에는 여성들의 손길이 머문 천들이 접혀 있었고 작은 제단 앞에는 향이 절반쯤 남아 있었다. 그 집의 질서는 관계에서 나왔다. 장부의 숫자나 재산의 목록이 아니라 서로의 숨결을 헤아리는 습관, 말의 온도를 조절하는 신중함, 그리고 오래된 약속의 기억에서. 그날 아침 아브람이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다. 그의 걸음은 늘 그렇듯 절제되어 있었으나 손에 든 작은 꾸러미는 약간의 들뜸을 숨기지 못했다. 아버지, 테라가 고개를 들었다. 아브람은 눈을 낮추며 덧붙였다. 사례와의 혼인에 관해 말씀드릴 때가 된 듯합니다. 마당의 공기가 한순간 멈춘 듯했다. 아직 누구도 놀라지 않았으나 기대라는 이름의 얇은 막이 사람들 사이에 팽팽해졌다. 사례는 고요하고 굳센 여인이었다. 말수가 적되 말할 때는 단숨에 중심을 꿰뚫었다. 물을 길러 돌아오는 길에 종들에게 먼저 물동이를 받아들고 흘린 물을 손등으로 쓸어내며 미소를 보였다. 집안 여자들이 은근히 의지하는 눈빛이 있었고 아이들이 곁을 맴돌며 안도하는 기척이 있었다. 아브람은 그녀 곁에서 서두르지 않는 결심을 배웠다. 사례는 아침마다 등잔을 손질하며 심지를 너무 길게 늘어뜨리지 않았다. 불은 크다고 늘 밝지 않아요. 그녀의 낮은 목소리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담담했다. 나홀의 마음은 이미 방향을 정해두고 있었다. 밀가의 이름이 식탁의 한쪽 끝에 자주 오르내렸다. 밀가는 눈웃음이 밝았고 손에 잡히는 일을 정확히 끝내는 습관이 있었다. 나홀은 그녀와 말을 주고받을 때마다
장터에서의 재빠른 손끝과는 다른 집을 짓는 손길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아브람 형이 사레와 혼인한다면 저는 밀가와 약속을 굳히고 싶습니다. 테라의 눈에는 잠깐의 빛이 스쳤다. 연속성, 그의 마음을 붙드는 단어가 있었다. 서로 다른 길로 흩어지지 않고 같은 지붕 아래서 맥을 잇는 일. 하라는 두 형의 얘기를 들으며 웃었다. 그의 웃음은 어쩐지 물기를 머금은 대추처럼 부드러웠다. 하란의 아들 롯이 마당에서 점토를 굴리다가 아버지 쪽으로 성큼 다가왔다. 아버지, 이것 봐요. 작은 손에 쥔 점토덩이는 서툰 탑의 모양이었다. 하란은 아이의 손끝을 자기 손등 위에 겹쳤다. 좋다. 탑은 한 장씩 쌓는 거야. 너무 급히 올리면 무너진다. 롯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 끄덕임이 테라의 가슴에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손자, 그 존재만으로 집은 더 멀리 이어질 수 있었다. 혼인의 말이 돌자 집안의 리듬은 조용히 바뀌었다. 여성들은 천을 꺼내 그늘에 말리고 어르신들은 날짜에 길흉을 더듬었다. 나홀은 장터에서 작은 은패를 골라오면서도 값을 더 깎지 않았다. 중요한 날은 값을 다 치르는 편이 좋지요.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테라는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았다. 대신 목재 결을 쓰다듬는 손을 멈추고 나홀의 눈을 한번 똑바로 봤다. 책임의 무게를 확인하는 시선이었다. 사레와 밀가는 서로를 의식했으나 경쟁의 냄새는 풍기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다른 빛을 가졌고 다른 빛이 같은 방을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다. 어느 오후 사레가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밀가에게 말했다. 등잔의 심지는 너무 길게 두지 않는 게 좋아요. 밀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이 낮게 흔들리면 얼굴을 더 잘 보이게 하니까요. 그 짧은 말 사이에 집을 돌보는 마음이 묻어났다. 테라는 그 장면을 멀찍이서 보며 한숨을 천천히 들이켰다. 집의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천이 스치는 소리, 사람의 숨 가운데서 오래 기다리던 울림 하나가 조금씩 자라났다. 테라는 저녁 한 끼를 조용히 길게 했다. 빵을 떼는 손, 기름을 덜어내는 숟가락, 소금이 작은 그릇에서 옮겨지는 순간마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식탁 위에 누웠다. 그는 아들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다. 아브람의 눈에는 멀리 보는 침착이, 나홀의 눈에는 눈앞의 것을 놓치지 않는 민첩이, 하란의 눈에는 사람을 묶어두는 따뜻함이 있었다. 세 가지 눈빛이 한 지붕 아래 어울리는 일, 그 자체가 텔에게는 보존해야 할 질서였다. 혼인을 앞둔 집은 작은 물건 하나도 의미를 띄었다. 사레가 고른 얇은 끈은 항아리에 입을 단단히 묶어 곡식이 습기를 먹지 않게 했다. 밀가는 새로 깎은 목재 접시를 평평하게 다듬어 빵 부스러기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했다. 롯은 마당에서 작은 돌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놓고 그 사이를 걸었다. 왜 이렇게 놓니? 하란이 묻자 롯이 대답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게요. 테라는 그 대답을 마음속으로 두 번 되뇌었다. 흔들리지 않게. 그는 오래 바라던 말을 아이의 입에서 들었다. 그러나 연결은 언제나 동시에 긴장을 낳는다. 혼인의 준비가 진행될수록 누구의 자리가 어디인지, 어느 말이 먼저이고 어느 말이 나중인지 보이지 않는 선이 필요해졌다. 하루는 나홀이 장터에서 돌아와 말했다. 목재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혼인 뒤 곧바로 창고 동쪽 벽을 손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란이 즉각 응답했다. 지금 사람을 구해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혼인날이 가까워지면 모두 바빠질 테니까요. 나홀이 고개를 갸웃했다. 지금 구하면 값이 더 붙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모두 옳았다. 오름과 오름 사이에 얇은 칼날이 생겼고 테라는 그 칼날의 빛을 보았다. 그는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해 뜰 무렵 창고로 먼저 걸어가 벽의 이음매를 손가락으로 눌러보았다. 벽돌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제자리라는 말이 늘 안전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사레와 아브람은 말보다 침묵으로 정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지붕 가장자리에서 바람을 맞았다. 사레가 말했다. 바람이 돌아오면 천을 더 단단히 고정해야 해요. 아브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돌아올 때를 위해 준비할 수는 있지. 그 대답은 일상의 말처럼 가벼웠으나 사레는 그 말 속에서 아브람의 마음에 횡을 보았다. 테라는 아래 마당에서 그 둘의 실루엣을 올려다보고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숨을 편안하게 만드는 순간을 오래 기억했다. 테라는 롯을 곁에 자주 두었다.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시장을 천천히 거닐었다. 저건 뭐예요? 롯이 물으면 테라는 멈추어 서서 쐐기 문자가 눌린 점토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기억이다. 롯이 다시 물었다. 기억은 왜 무거워요? 테라는 웃었다. 무거워야 어디 가지 않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 말의 무게를 다 알지는 못했다. 다만 테라는 알았다. 집의 기억이 아이의 발목에 가는 실처럼 묶이기를 바란다는 것을. 혼인의 날을 정하는 논의가 무르익자 테라는 그날따라 향을 조금 더 오래 피웠다. 향영이가 제단 위에서 가늘게 뻗어 올라가다 어느 순간 방향을 바꿨다. 문틈으로 스며든 바람 때문이다. 그는 그 사소한 흔들림을 눈으로 쫓았다. 사소함은 때로 가장 먼저 변화를 가리킨다. 집의 말씨, 사람의 눈길, 문지방을 넘는 발의 각도, 이런 것들이 먼저 바뀐다. 테라는 큰 일은 작은 일의 모양으로 찾아온다는 진실을 다시 떠올렸다. 저녁 식탁에 모두가 둘러앉았을 때 나홀이 말문을 열었다. 아버지, 혼인에 앞서 작은 잔치를 먼저 여는 것이 어떨까요? 가까운 이웃들과 거래처 사람들만 부르고 간단히 고기와 빵을 내는 겁니다. 하란이 곧장 맞장 굳혔다. 좋겠다. 사람들의 마음도 미리 풀리고 우리도 준비를 점검할 수 있고. 테라는 아브람을 보았다. 아브람은 오래 생각하는 사람답게 잠시 고개를 떨어뜨렸다가 천천히 들었다. 잔치는 사람의 마음을 묶는 끈이지요. 끈을 너무 세게 당기지만 않는다면 좋겠습니다. 테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소금을 조금 더 떼어 나눴다. 그날 밤 롯이 하란의 무릎에 기대에 잠이 들었다. 하란은 아이의 머리칼을 한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렸다. 테라는 그 모습을 보며 미래가 지금의 품 안에서 잠든다는 사실을 또렷이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척추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다. 그것은 병의 기척도 아니고 재정의 걱정도 아니었다. 빈자리의 그림자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분명히 다가오는 무언가의 모양이었다. 등잔불이 낮게 타들어갔다. 사레는 심지를 아주 조금만 다듬었고 불꽃은 더 작고 또렷해졌다. 밀가는 다음 날 빵 굽는 시간표를 새로 적었다. 나홀은 목재상에게 약속을 지키되 값을 더 올리지 않도록 단서를 달았다. 아브람은 창고 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문지방의 균열을 조용히 손끝으로 더듬었다. 하란은 잠든 롯을 들쳐 업고 방으로 들어갔다. 테라는 마당에 서서 모두의 등을 한 번에 바라보았다. 집이 앞으로 걸음을 내딛기 직전의 순간 숨을 고르고 끈을 묶고 마음을 고쳐 매는 그 순간 바람이 한 차례 더 스쳤다. 향냄새는 점점 엷어지고 우르의 밤하늘은 별들로 촘촘해졌다. 테라는 마지막으로 제단 앞에 앉아 짧게 속삭였다.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말은 어제와 같았지만 말이 붙잡는 그림자는 달라져 있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질서가 가장 단단해 보일 때 균열은 가장 조용히 생긴다는 것을. 문이 닫히고 고요가 집을 덮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밤이었다. 그러나 다음 날의 공기는 오늘과 같지 않을 것이다. 테라는 그 사실만을 아무 근거 없이도 분명히 마음에 받아들였다. 집은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손은 이미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우르의 아침이 그날도 같은 빛으로 열렸으나 빛은 무엇인가에 막혀 더디게 방 안으로 흘렀다. 새벽 물 깃는 노래가 반쯤 오다가 멈춘 듯 들렸고 지구라트의 그림자는 평소보다 무겁게 길었다.
마당에 놓인 항아리 뚜껑 중 하나가 삐뚤어져 있었고 그 사소한 삐뚤어짐조차 집안의 숨결을 비껴가게 만들었다. 그날 하라는 돌아오지 않았다. 먼지와 땀 그리고 시장의 소란을 한 번에 안고 살던 하란의 발걸음은 우르의 골목을 익숙하게 그어왔다. 그가 넘던 문지방, 그가 늘 먼저 열어젖히던 창고의 문, 그가 아이같이 웃으며 불렀던 이름들, 그 모든 것이 그날은 끝내 울리지 않았다. 소식은 한 장의 얇은 점토판보다도 더 가볍고 잔인하게 집안으로 미끄러져 들었다. 한 줄의 말, 하란이 쓰러졌다. 테라는 처음에 잠시 믿지 않았다. 믿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인가를 부정한다기보다 그것이 아직 집의 공기와 몸의 감각에 스며들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양피를 말리던 끈이 바람 없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눈앞에서 흔들리는 모든 것이 그 말의 증언처럼 보였다. 아브람과 나홀은 동시에 문을 향해 움직였다. 사레와 밀가는 한 박자 늦게 서로의 눈을 보며 숨을 고르고 안채의 어두운 그늘을 정리하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루가 길어지는 동안 루프 위로 햇빛이 몇 번이고 각도를 바꾸었다. 그리고 해가 기울 무렵 하라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살아있지 않은 몸으로. 롯이 마당 한복판에서 멈춰서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시선은 아직 죽음의 단어를 알지 못했으나 사라짐의 모양은 누구보다 먼저 알아본 듯했다. 롯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는 하란의 품에서 자주 잠들던 아이였다. 그 품의 빈자리가 차갑게 다가오자 그는 울음보다 먼저 멈춤을 배웠다. 그날 밤 집은 불을 낮게 밝혔다. 사레는 등잔의 심지를 아주 조금만 올리고 불꽃이 흔들리지 않도록 팔꿈치를 지탱했다. 밀가는 물을 데워 천을 적시고 손바닥보다 조금 큰 그 천으로 하란의 이마를 정갈히 닦았다. 아브람은 창고에서 얇은 직물을 가져와 방의 온기를 덮었다. 나홀은 마당의 돌들을 한 줄로 가지런히 놓았다. 모두가 하는 일은 작았다. 그러나 작은 일들로만 밤은 버틸 수 있었다. 테라는 말이 없었다. 그는 하란의 손을 한번 쥐었다 놓았다. 오래 살다 보면 손의 기록이 손에 남는다. 하란의 손은 따뜻한 사람들의 손이었다. 사람을 불러 세우고 등을 두드리고 돌을 옮기고 줄을 묶고 아이의 이마를 짚던 손. 그 손에서 온기 대신 무게만 느껴지자 테라는 처음으로 숨을 길게 내뱉었다. 그 호흡은 길었으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슬픔을 조금도 줄여주지 않았다. 밤과 새벽 사이 롯이 낮은 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질문은 단순했으나 대답은 단순할 수 없었다. 테라는 아이를 품으로 끌어당겼다. 아직 여기 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사실이었다. 하란의 몸은 여기에 있었고 그의 이름은 이 집의 벽과 기둥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테라는 알았다. 이제부터 여기 있으면 다른 뜻을 갖게 된다는 것을. 롯은 다시 묻지 않았다. 아이도 알았다. 질문이 더 깊어지면 울음이 터져 나온다는 것을. 애도의 며칠은 조용한 노동으로 이어졌다. 사레는 방문의 경첩을 기름칠하며 소리가 날 때마다 심호흡을 했다. 밀가는 빵 반죽에 물기를 조금 더 주어 식탁의 시간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아브람은 창고 문지방의 작은 균열을 다시 메웠다. 나홀은 장터를 다니며 거래처 사람들에게 짧은 말로 소식을 알렸다. 그 짧은 말은 사람들의 표정을 바꾸었고 표정은 다시 소문을 만들었다. 우르는 여전히 정교하게 움직였으나 테라의 집을 지날 때 사람들의 발걸음은 절로 느려졌다. 에도는 사람을 자기 내부의 가장 낮은 자리로 데려간다. 테라는 밤마다 지붕 위에 올라갔다. 바람은 별 사이를 지나 그의 얼굴로 왔다. 그는 오래된 이름들을 마음속에서 더듬다가 그 나열이 하란의 이름에서 멈추는 것을 느꼈다. 하란! 입술 사이로 빠져나온 소리는 이름이라기보다 부름이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침묵은 잔인했으나 동시에 분명했다. 침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장례의 절차는 아는 손길로 진행되었다. 친족과 이웃이 와서 마당에 섰고 말이 적을수록 서로의 눈이 길어졌다. 어떤 이는 손등을 어루만졌고 어떤 이는 한 모금의 물을 건넸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만 했다. 테라는 그 할 수 있는 일의 총량으로 사람이 버텨진다는 것을 새삼 배웠다. 한편 집 안쪽에서는 자연스러운 재정렬이 시작되었다. 장부의 페이지는 바뀌었고 곡식 항아리의 순서가 달라졌다. 하란이 맡던 일은 누구의 몫으로 흘러가야 했다. 나홀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거래를 손에 쥘 줄 알았고 값의 움직임을 예감해 몸을 비틀 줄 알았다. 그러나 그 며칠 동안 나홀의 몸놀림은 처음으로 머뭇거림을 배웠다. 하란이 중간중간 메우던 빈틈이 있었음을 그는 늦게 깨달았다. 사람을 잃으면 집은 단지 울지 않는다. 일이 바뀐다. 나홀은 그 바뀐 일을 손에 들어 보았다. 무게는 가늠할 수 있었으나 촉감은 낯설었다. 아브람은 말하지 않고 그 낯설매 틈으로 들어갔다. 그는 창고의 목록을 새롭게 정리했다. 희소한 것과 흔한 것,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빨리 썩는 것과 오래 가는 것을 분리하여 기록했다. 그의 송을씨는 단정했다. 기록은 테라의 장부와 닮았으되 조금 더 먼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사례는 그 옆에서 등잔을 굳이 더 밝히지 않았다. 아브람의 눈은 어두운 빛에서도 길을 찾을 줄 알았고 사례의 침묵은 그 길의 모서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다. 롯은 문지방의 좁은 모서리에 작은 돌들을 다시 놓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일정한 간격이 아니었다. 그는 돌을 놓았다가 다시 치우고 다른 자리에 올려둔 뒤 또 옮겼다. 하란이 가르쳐준 한 장씩의 법칙이 아이의 손에서 흔들렸다. 테라는 그 모습 앞에서 한동안 멈춰섰다. 롯,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돌은 급히 옮기지 말아라. 내 손이 먼저 숨을 쉬게 해라. 아이는 그 말의 뜻을 다 모른 채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내쉬었다. 그러자 첫 번째 돌이 자리를 찾았다. 밤이 깊어지자 테라는 제단 앞에 앉았다. 어젯밤과 같은 짧은 기도를 하려다 그는 입술을 다물었다.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 말은 여전히 그의 중심에 있었지만 오늘은 다른 모양으로 떠올랐다. 흩어짐은 언제나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빈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래서 그는 대신 이렇게 속삭였다. 남은 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말은 짧았고 향은 고요히 타올랐다. 며칠이 지나 집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임이 예전과 같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평형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테라는 장부의 가장자리 여백의 아주 까만 곳에 작은 점을 찍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는 표식이었다. 잃은 자리와 남은 자리 그리고 앞으로 옮겨야 할 자리의 암호. 그는 그 점을 한 번, 두 번 짚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서두르지 말 것. 깊은 근심은 서두름을 닮아 다가오나 서두름으로는 근심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결정 이전의 결은 이미 공기 속에 퍼졌다. 이웃의 누군가는 북쪽 길이 올해 유난히 험하다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서쪽 시장의 값이 기울어 간다고 수군거렸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었으나 하란의 빈자리는 소문을 더 크게 울렸다. 나홀은 지금은 지키는 때라고 했고 아브람은 대답 대신 고요를 길게 느렸다. 사례는 빵을 더 작게 나누어 식탁의 시간을 늘렸다. 밀가는 새 천을 접어 항아리마다 덮으며 뚜껑의 각도를 갖게 맞췄다. 롯은 자기 돌들을 더 단단히 눌렀다. 하란의 무덤은 집에서 멀지 않은 자리, 바람이 돌아오는 길목에 마련되었다. 테라는 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바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앞으로 걸어야 할 걸음의 수를 암시하는 듯했다. 그는 무덤을 떠나며 한 번 뒤돌아보지 않았다. 떠나면서 자꾸 뒤돌아보면 걸음은 부서진다. 그가 뒤를 보지 않은 것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남은 자들의 발을 앞으로 모으기 위함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밤 테라는 지붕에 올랐다.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얕게 일렁였다.
별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그는 그 제자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의 손이 지붕의 거친 모서리를 더듬었다. 하란, 한 번 더 부르자 바람이 그의 볼을 스쳤다. 그는 눈을 감았다 떠서 어둠을 똑바로 보았다. 마음 어딘가에서 길의 모양이 아주 작게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길은 아직 이름이 없었고 방향도 없었다. 다만 길이 있다는 사실만이 그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그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애도의 날들이며 집은 다시 호흡을 배우는 중이었다. 그러나 그 밤 테라는 처음으로 이렇게 인정했다. 어느 날 우리는 움직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결심이 아니었고 약속도 아니었다. 그냥 공기 속에 아주 얇게 놓인 가능성의 종이었다. 그는 그 종이를 접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식탁 위에 두었다. 내일 아침에 빵 부스러기와 아이의 작은 돌, 아들들의 침묵이 그 종이 위에 차례로 떨어질 것이다. 새벽이 오기 전 테라는 한 문장만 마음속에 새겼다. 남은 자를 서로 붙들게 하소서. 그리고 그 문장이 끝나는 자리에서 아직 이름 없는 바깥의 길이 아주 낮게 거의 들리지 않게 집을 향해 숨을 쉬었다. 다음 장에 다가올 결정에 기척이 그 조용한 숨소리 속에 아직은 머물러 있었다. 하란의 무덤에서 돌아온 뒤로 우르의 바람은 다른 말씨를 가졌다. 같은 길을 같은 사람들이 오가는데도 공기 속에 떠나는 자들의 이름이 얇게 섞여 도는 듯했다. 장터 한쪽에서는 북서쪽 길에 모래둑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이 돌았고 다른 쪽에서는 서쪽 항구의 값이 기울어 새 상인들이 눌러 앉는다는 얘기가 퍼졌다. 모두가 늘 있던 이야기라고 말했지만 테라의 귀에는 그 이야기들이 한결같이 길을 가리키는 징표처럼 들렸다. 밤이면 지붕에서 별을 세었다. 그가 오래 더듬어 온 족보의 이름들은 하란의 자리에서 멈추었고 그 멈춤 뒤에 비어있는 공간이 길처럼 펼쳐졌다. 테라는 빈자리의 모양이 사람을 부르는 방식에 대해 생각했다. 빈자리는 붙들어 앉히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한다. 집을 떠나게 만드는 힘은 대개 집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새삼 배웠다. 사흘째 되는 밤, 테라는 등잔을 낮게 켜고 장부를 펼쳤다. 곡식의 수량, 양털의 묶음, 목재의 재고, 거래처의 신용. 숫자는 제자리를 지켰지만 그 제자리가 내일도 같은 의미일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장부의 여백에 보이지 않는 글씨로 물었다. 지키는 것과 떠나는 것, 어느 쪽이 집을 더 지키는가? 대답은 적히지 않았다. 대신 한숨이 여백을 채웠다. 아브람은 말없이 아버지 곁에 앉았다. 사레가 가져온 따뜻한 물이 장부 옆에 내려앉았다. 아버지, 아브람이 낮게 불렀다. 하란의 빈자리는 우리 안에서만큼이나 우리 바깥에서도 반짝입니다. 같은 곳에 오래 앉아 있으면 상처는 살이 차는 대신 굳어질 때가 있지요. 테라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말은 짧았으나 말의 뒤쪽에는 긴 길이 있었다. 사례는 그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다만 등잔의 심지를 아주 조금만 다듬어 불이 흔들리지 않게 했다. 나홀은 장터에서 듣고 본 것들을 하나씩 꺼냈다. 세금이 바뀌고 있습니다. 북쪽 길의 통행료를 손보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값이 오를 수도 내려갈 수도 있지요. 둘 다 준비하자면 움직일지 모른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계산보다 맥을 말했다. 테라는 그 맥을 손으로 더듬듯 듣고 있었다. 하루는 롯을 데리고 성문 밖까지 걸었다. 바람이 돌아오는 자리에서 테라는 걸음을 멈췄다. 롯이 물었다. 할아버지, 바람은 어디에서 와요? 테라가 대답했다. 길에서.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길은 어디에 있어요? 테라는 손으로 공중의 빈 곳을 가만히 가리켰다. 사람이 걸으면 생기고 멈추면 숨는다. 롯은 손을 뻗어 바람을 잡으려다 멈추었다. 손바닥에서 바람이 흘러내렸다. 잡히지 않으나 분명한 것, 그것이 길이었다. 그날 저녁 집안 남자들이 마당에 둘러앉았다. 테라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지키는 일과 떠나는 일 사이에 서 있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지 않았지만 오래 눌러둔 무게가 스며 있었다. 나홀이 물었다. 떠난다면 언제고 어디로입니까?
테라는 즉답하지 않았다. 아브람이 천천히 말했다. 서쪽 가나안으로 이어진다는 소문이 있는 길, 강을 따라 고개를 넘어 사람이 오래 걸어 만든 길. 나홀이 눈을 좁혔다. 소문으로 길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소문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으로. 그 말 앞에서 침묵이 길게 앉았다. 침묵은 각자의 얼굴을 한 번씩 훑었다. 그 침묵 속으로 하란의 이름이 조용히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테라가 마음속에서 그 이름을 한번 만지고 천천히 손을 내려놓았다. 떠남은 잊음이 아니고 지킴은 머물만을 뜻하지 않는다. 오래 살며 배운 진실이었다. 밤이 더 내려오자 사례와 밀가가 물러나 앉고 남자들의 말이 무거워졌다. 나홀이 현실을 세웠다. 가축의 수, 곡식의 양, 목재의 여분, 떠나면 손실이 난다. 길에서 잃는 것들이 생길 것이다. 길은 값으로만 셀 수 없지만 값은 길을 가능하게도 한다. 아브람이 맞받았다. 머무는데도 값이 든다. 보이지 않아도 매일 조금씩 낸다. 우리가 지금 내는 값이 장차 우리를 더 멀리 가난하게 할 수도 있다. 두 사람의 말은 서로를 상하게 하지 않았다. 둘 다 집을 지키려는 다른 방향의 손길이었기 때문이다. 테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단 앞에 서서 향을 피웠다. 노랗게 피어오른 연기가 잠깐 곧게 솟더니 문틈으로 스민 바람을 따라 비스듬히 기울었다. 그는 연기의 방향을 오래 바라보았다. 징표는 늘 크지 않다. 작은 기울기, 작은 삐뚤어짐, 작은 불편함, 이런 것들이 먼저 바뀐다. 오래된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오래된 눈으로 본다. 테라는 그 눈으로 연기를 보았다. 다음 날 그는 홀로 성벽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지구라트의 계단, 물길의 은빛, 천막의 산처럼 도단한 시장. 우르는 변함없이 견고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견고함의 밑이 흔들릴 때가 오면 표정은 가장 늦게 바뀐다. 테라는 물었다. 내가 지키려는 것이 진짜로 여기에만 있는가? 질문은 그의 속에서 마른 씨앗처럼 소리를 냈다. 저녁이 되자 그가 아들들과 다시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말보다 기억을 먼저 꺼냈다. 하란의 웃음, 그의 발소리, 그의 손의 온기. 테라는 그 기억을 식탁 위에 조심히 올려놓고 말하였다. 하란의 빈자리가 우리를 붙들어 앉히는지 일으켜 세우는지 내가 분간하지 못했다. 이제는 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말을 이었다. 빈자리 앞에서 머무름은 때로 멈춤이 되고 떠남은 때로 지킴이 된다. 나홀이 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버지, 저는 계산을 할 것입니다. 잃을 것과 남길 것, 나눌 것과 버릴 것을. 아브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길의 순서를 살필 것입니다. 강을 언제 건널지, 어디서 밤을 지낼지,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설지. 사례의 눈빛이 고요하게 번졌다. 저는 불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밀가가 짧게 덧붙였다. 빵의 시간도 흔들리지 않게. 그 말들이 놓이자 테라는 마침내 결의의 자리를 보았다. 결의는 열정의 뜨거움보다 질서의 온기를 닮아 있었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떠난다. 말이 마당의 돌들 사이를 흘러갔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에서 집의 물건들이 발을 달아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나홀이 묻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었고 아브람이 말하지 않은 동의가 하나 있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은 결심의 밤이고 내일은 결심이 일로 바뀌는 날이라는 것을. 롯이 아버지의 빈방 문턱에 앉아 있었다. 테라가 다가가 옆에 앉았다.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는 어디로 가요? 테라가 대답했다. 서쪽, 강을 따라 고개를 넘어 가나안을 향해. 롯이 다시 물었다. 거긴 우리 집이에요? 테라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걸어가면 집이 우리를 따라온다. 아이는 그 말의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의 작은 손이 테라의 손등을 더듬었다. 손끝에서 길의 온기가 전해졌다. 밤하늘은 맑았다. 별들은 제자리에 있었으나 사람들의 자리는 바뀌기 시작했다. 테라는 마지막으로 제단 앞에 앉아 향을 피우고 오래 반복해온 짧은 기도를 속삭였다.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말에 오늘은 한마디를 더 붙였다. 움직여도 하나로. 연기는 곧게 오르다가 문틈에 바람을 타고 서쪽으로 아주 가늘게 기울었다. 그는 일어나 지붕 끝으로 걸어갔다. 우르의 등불들이 멀리서 낮게 떨고 있었다. 그는 도시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돌려 바깥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이마를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하란의 웃음이 아주 멀리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이 울렸다. 테라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그날 밤 집은 일찍 잠들지 않았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결심의 발걸음이 가구와 항아리와 장부 사이를 거닐었다. 누군가는 빵을 조금 더 굽고 누군가는 끈의 마모를 살피고 누군가는 물동이에 금을 만졌다. 그러나 준비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준비는 다음 날의 일, 다음 장의 몫이다. 오늘 밤은 오직 결심만이 집을 가득 채웠다. 새벽 직전 테라는 낮게 말했다. 우리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길로 나선다. 말은 한 번뿐이었으나 집에 네 모서리가 그 말을 각각의 결로 받아 적었다. 바람이 멈췄고 어둠은 조금 물러섰다. 끝나지 않은 애도와 시작된 길이 한 지붕 아래 조용히 만났다. 그리고 동력이 아주 얇게 밝아올 때 집은 정적 속에서 아직은 움직이지 않은 채로 서쪽을 향해 마음을 돌려놓았다. 결심의 밤이 지나자 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시를 받은 듯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구도 시작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장독의 뚜껑이 먼저 기울었고 곡식 항아리의 순서가 바뀌었으며 마당의 끈들이 햇빛 아래 줄지어 걸렸다. 준비는 큰 소리로 오지 않았다. 손끝과 발끝 그리고 숨의 길이를 바꾸며 세우며 들었다. 아브람은 창고의 목록을 다시 썼다. 빨리 상하는 것과 오래 가는 것을 갈랐고 무게에 비해 값어치가 큰 것들을 따로 모아 자리를 덜 차지하고 손실을 줄일 짐으로 묶었다. 그는 물가죽 부대를 하나씩 점검해 작은 구멍을 찾아 꿰맸다. 물은 길의 목숨이니 한 방울이 새면 하루가 무너진다. 그의 말은 크지 않았으나 곁에 서 있던 젊은 종들이 고개를 더 깊이 끄덕이게 했다. 나홀은 장터로 나가 낙타와 나귀의 주인을 만나 값과 조건을 걸러냈다. 먼 길을 견디는 성질, 발굽의 마모, 주인이 내세우는 장점과 숨기는 단점을 대조했다. 이건 계절 바뀔 때 발이 느려진다. 저건 새벽에 성질이 나서 줄을 흔든다. 그는 수치만 보지 않았다. 짐승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고 주인의 숨소리가 말을 건너뛸 때를 기억하려 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쇠붙이 장인을 찾아 수레의 못을 더 챙겼다. 길에서 부러지는 것은 늘 작은 것, 못, 끈, 바퀴살이란 사실을 그는 안다. 사례와 밀가는 집의 시간을 분해해 길의 시간으로 옮겼다. 빵의 반죽을 얇게 나눠 말리면 며칠을 더 버틴다는 것을 시험했고 소금의 분량을 하루의 수효에 맞춰 작은 주머니로 묶었다. 천을 겹겹이 접어 아이의 잠과 노인의 등을 보호할 시트를 만들고 밤마다 등잔의 심지를 정리했다. 사례는 젊은 여자들에게 물을 나르는 순서를 반복해 익히게 하고 바람이 돌아올 때 천을 여미는 방법을 몇 번이고 보여주었다. 그녀의 말은 짧았고 손은 정확했다. 롯은 자신의 방식으로 작별을 준비했다. 마당의 작은 돌들을 다시 꺼내어 더 먼 강역으로 놓았다. 아이가 만든 돌의 길은 이제 집의 경계를 넘어 문지방을 향해 길어졌다. 테라는 아이의 손끝을 가만히 지켜보며 말했다. 돌과 돌 사이에 숨을 둘 자리를 남겨라. 롯은 고개를 끄덕이고 두 돌 사이를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았다. 숨의 자리가 생기자 길은 덜 흔들렸다. 남기는 것의 목록은 채우는 것의 목록보다 길고 더 아팠다. 도공에게서 받은 좋은 그릇을 두고 가야 했다. 무게에 비해 쓰임이 적은 목자의 상도 포기했다. 사례가 오랫동안 쓰던 작은 맷돌은 마지막까지 논쟁이 되었으나 아브람은 돌은 길에 많다고 말했고 사례는 잠깐 침묵한 뒤 맷돌 위에 손을 올려 감사를 한 번 더 올리고 내려놓았다. 남기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었다. 기억을 물건에서 손으로 옮기는 일이었다. 이웃과 친족들이 들러 작별을 나누었다.
장터의 늙은 상인은 정돈된 집은 멀리 가도 돌아올 길을 안다던 농담을 다시 꺼냈다가 이번에는 끝을 흐렸다. 아이들은 롯과 마지막으로 점토를 굴렸고 여자들은 사례와 밀가의 손을 오래 잡았다. 말보다 눈의 시간이 길어지는 작별이었다. 테라는 제단 앞에서 향을 올리고 오래 되뇌던 짧은 기도를 낮게 붙였다.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오늘은 그 뒤에 남기는 것을 가볍게 하지 말게 하소서를 덧붙였다. 가볍지 않아야 잊히지 않는다. 잊히지 않아야 길이 헛되지 않는다. 징표는 작은 데 있었다. 수레의 바퀴살 하나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으리 장인과 함께 살을 빼고 다시 끼웠다. 끈에 오리 한 가닥 사가 있었다. 젊은 종이 그 부분을 절단해 새 매듭을 만들었다. 물가죽 부대의 입구가 넓게 닳아 물이 새려는 기색을 보였다. 사례가 입구를 덧대어 재봉했고 아브람이 손가락으로 누르며 새지 않음을 확인했다. 집에 물건들이 길의 물건이 되는 과정은 끝없는 사소함의 열거였다. 밤에는 걷는 순서와 멈출 순서를 나누어 익혔다. 앞줄에 나귀, 다음에 수레, 그 뒤에 양떼, 마지막에 늦게 걷는 자들. 누가 앞서 길을 닦고 누가 뒤에서 흩어진 자를 모을지 정했다. 아브람은 젊은이들에게 별자리 두억과 강이 흐름을 가르쳤다. 별은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바꾸는 것은 우리의 발. 나홀은 새벽의 기상과 저녁의 묶음 시간을 재서 하루의 리듬을 표로 만들었다. 사례는 아침 첫 물의 분량과 밤 마지막 불의 길이를 정했다. 불이 크다고 밝지 않다. 그녀의 오래된 말이 다시 집안을 돌았다. 긴장도 고개를 들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지에서 시작된 긴장은 누구의 말이 먼저고 나중인지로 번졌다. 나홀은 지금 더 들여와 떠나면 값이 오르기 전에 유리하다고 했고 아브람은 더 가벼워야 길의 첫 고개를 넘는다고 맞받았다. 두 사람의 오름과 오름 사이에 얇은 칼날이 생겼고 테라는 그 칼날을 소리 없이 손으로 눌렀다. 오늘은 줄이는 날이다. 그는 짧게 말했다. 말은 앞으로의 다툼을 잘라내는 매듭처럼 떨어졌다. 하란의 방은 마지막까지 남았다. 롯은 방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테라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문턱을 넘었다. 방 안의 공기는 그가 떠난 뒤의 온도를 오래 품고 있었다. 테라는 상자 하나를 열었다. 하란이 쓰던 작은 끈, 손에 익은 칼집, 반쯤 다른 나무빗. 무겁지 않은 것만 가져가자. 그는 말했다. 롯이 조심스레 끈을 들었다. 얇은 끈이었으나 손에 얹히자 도리처럼 느껴졌다. 남겨지는 물건들은 천에 싸서 맨 아래 잠들게 했다. 떠나는 자에게도 남는 자에게도 잠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 마지막 날 저녁 작은 잔치를 열었다. 낯선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 오래 얼굴을 마주하던 자들만 불러 빵과 물과 소금, 약간의 기름을 나눴다. 소리는 크지 않았고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묶는 끈은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메어졌다. 나홀은 거래처의 몇 사람과 눈인사를 나누어 뒤처리를 부탁했고 사례는 이웃 여자에게 남겨진 몇 가지의 집안 규칙을 짧게 전했다. 물은 아침에 먼저 드지 말고 항아리에 그늘을 바꾸세요. 작은 말이었으나 집을 조용히 지키는 기술들이 그 말에 묻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테라는 제단의 향을 끝까지 태우지 않았다. 불꽃이 사그라지는 것을 기다리다가 남은 향을 조용히 껐다. 여기서 끝나야 하는 것과 내일 새로 타올라야 하는 것을 나누기 위함이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아브람은 지붕에 올라 하늘의 별을 마지막으로 확인했고 나홀은 수레의 바퀴에 기름을 다시 먹였다. 사례는 아이들의 담요를 한 번 더 털어 모서리의 먼지를 없앴다. 밀가는 새벽에 꺼낼 빵을 반죽 만에 차게 재웠다. 롯은 돌의 줄을 문 밖까지 이어놓고 마지막 돌 하나를 문턱의 바깥에 얹었다. 잠들기 전 테라는 모두를 불러 짧게 말했다. 내일 해가 문지방의 금을 비출 때 나선다. 누구도 되묻지 않았다. 모두 알고 있었다.
떠남이란 해가 뜬다고 저절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문지방을 넘는 발이 있어야만 시작된다는 것을. 그 밤 잠은 얕았다. 바람은 가끔 지붕의 모서리를 더듬었고 축축한 흙 냄새가 공기 속에서 길의 냄새로 바뀌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모두 깨어 있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남기는 것의 무게를 다시 한번 들어보았다. 무게는 줄지 않았다. 다만 들어올리는 법이 조금 익숙해졌을 뿐이다. 동이 트기 전 테라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았다. 벽의 이음, 기둥의 흔들림, 땅의 낮은 숨. 그는 손바닥으로 벽을 한 번, 두 번 눌렀다. 너는 여기 남아 우리를 기억해라 말하지 않았지만 벽은 오래된 집들의 방식으로 대답했다. 침묵으로. 그는 제단 앞에 앉아 마지막 향을 피웠다.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움직여도 하나로. 연기는 곧게 오르다가 서쪽으로 아주 가늘게 기울었다. 어제와 같은 기울기, 오늘은 더 또렷이 보였다. 새벽.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흘렀다. 모두가 짐의 매듭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물가죽 부대의 마개를 손끝으로 만졌다. 아브람이 앞줄에 나귀를 이끌고 나홀이 수레의 끄트머리를 잡았다. 사레는 등잔에 불을 손가락으로 눌러 완전히 껐다. 밀가는 빵을 덮은 천을 젖히지 않고 그대로 묶었다. 롯은 문턱의 바깥에 올려둔 마지막 돌을 한 손으로 잡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 돌은 앞으로의 길에서 집의 무게를 대신할 것이다. 아직 걷지 않았다. 발은 문지방 안쪽에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서쪽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테라는 문지방 앞에 잠시 서서 뒤돌아보지 않는 법을 스스로에게 다시 가르쳤다. 떠남은 잊음이 아니고 남김은 버림이 아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내쉬고 짧게 말했다. 가자. 발은 아직 들리지 않았다. 길은 문 밖에서 낮게 숨을 쉬고 있었다. 다음 장의 첫 문장이 문지방 위에 얹혔다. 그리고 그 문장은 아직은 읽히지 않은 채 서쪽의 새벽으로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다. 문지방을 넘는 첫 발은 소리 없이 떨어졌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발등을 감싸고 골목의 먼지가 아주 얇은 족적을 남겼다. 앞줄의 나귀, 그 뒤에 수레, 양떼와 늦게 걷는 자들. 밤마다 연습한 순서가 그대로 길 위에 펼쳐졌다. 사례는 마지막으로 등잔이 완전히 꺼졌는지 손끝으로 확인하고 집 안쪽의 어둠에 짧게 고개를 숙였다. 밀가는 빵을 싸둔 천을 조심스레 들어 올리며 숨을 고르게 했다. 나홀은 수레의 바퀴를 한 번 더 발로 차 보았다. 아브람은 나귀의 고삐를 당기며 별의 위치를 눈에 새겼다. 그리고 테라가 낮게 말했다. 걷는다. 성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다. 지키는 자가 하품을 참으며 손을 흔들었다. 길이 고르지 않소. 그는 관습처럼 말했으나 그 말은 그 아침의 공기에 묘하게 잘 맞았다. 바퀴가 돌고 밧줄의 매듭이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롯은 문지방 밖 첫 돌을 주머니 속에서 만져보았다. 집의 무게가 작아진 모양으로 그의 주먹 안에 들어있었다. 도시는 뒤로 눌려앉고 사막의 여백이 앞으로 펼쳐졌다. 해가 떠오르며 모래의 결을 드러냈다. 바람은 낮게 불어 길의 흔적을 금방 지우곤 했다. 아브람이 말했다. 표식은 낮게 남겨야 한다. 그는 발로 모래에 간단한 선을 남기고 멀지 않은 작은 돌을 비스듬히 세웠다. 바람이 지워도 돌은 남는다. 롯이 따라 했다. 돌이 조금 흔들리자 사례가 다가와 천으로 감싸준 뒤 더 깊이 눌렀다. 흔들리지 않게. 그녀의 오래된 말이 길 위에서 새로웠다. 첫째 날 저녁은 강가의 얕은 둔덕에서 멈췄다. 물은 많지 않았고 강둑에는 벌써 다른 카라반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로 눈인사를 하고 물의 순서를 정했다. 나홀은 짧게 묻고 짧게 답했다. 이틀 전 서쪽 모래둑이 무너졌다. 상대의 어깨가 가볍게 움직였다. 밤이면 북쪽에서 찬 기운이 내려온다. 필요한 만큼만 공유하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냈다. 길은 말의 길이로도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밤에는 별이 가까웠다. 사막의 소리는 얇고 얇아서 더 귀에 남았다.
양의 숨소리, 불가죽이 식는 소리, 누군가 잠에서 뒤척이며 만든 모래의 속삭임. 테라는 그 소리들 사이에 앉아 오래된 짧은 기도를 낮게 굴렸다.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 말은 더 이상 집을 위한 말만이 아니었다. 줄의 매듭, 발걸음의 간격, 마른 입술을 적시는 물의 순서. 이 모든 것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말이었다. 둘째 날 아침 바퀴살 하나가 미세하게 떨렸다. 나홀은 즉시 수레를 멈추고 살을 빼 다시 끼웠다. 쇠못의 머리 부분이 아주 조금 달아 있었다. 길은 작은 것으로 사람을 시험한다. 나홀이 중얼거리자 밀가가 기름을 묻혀 못의 목을 감쌌다. 사례가 끈의 올을 확인하고 결이 작은 곳을 잘라 새 매듭을 만들었다. 아브람은 롯을 불러 바퀴 옆에 앉혔다. 이런 건 오래 본 눈이 먼저 본다. 오래 보려면 빨리 보지 마라. 롯이 숨을 길게 쉬었다. 바퀴살이 고요해졌다. 사흘째 모래바람이 일었다. 먼저 냄새가 왔다. 마른 냄새, 오래된 흙의 먼지 같은 냄새. 하늘의 색이 투명하던 회사에게서 희뿌연 황토빛으로 변했고 바람이 길의 표식을 움켜쥐듯 훑고 지나갔다. 아브람이 손짓으로 순서를 바꿨다. 나귀와 양을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들을 둥글게 붙였다. 사례와 밀가는 천을 적게 해 아이들과 늙은이들의 얼굴을 덮었다. 나홀이 외쳤다. 곱비를 짧게. 바람이 소리를 찢었지만 손의 언어는 더 빠르게 전해졌다. 바람은 그들의 등을 밀었다가 옆구리를 때렸다. 모래가 살갗을 긁고 이가 덜그럭거렸다. 테라는 중심에 서서 팔을 벌려 가장자리를 붙들었다. 한참 후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러갔다. 모래 위에는 다시 시작할 자리만 남았다. 그날 해걸음, 작은 오아시스가 나타났다. 야자 몇 그루와 낮은 풀, 얕은 물. 그곳에도 이미 2개의 카라반이 불을 지피고 있었다. 각자 물의 분량을 나누어 쓰고 서로의 소문을 짧게 주고받았다. 서쪽 경계에서 통행료를 새로 매긴다. 북쪽 고개에 도적이 보였다는 말도 있다. 테라는 불필요한 눈빛을 피했다. 소문은 필요한 만큼만 믿고 필요한 만큼만 몸에 새겨야 했다. 밤이 내려앉자 누군가 낮은 피리 소리로 한 줄의 선율을 눌렀다. 롯이 바닥에 돌을 2개 놓고 그 사이를 손가락으로 그었다. 숨의 자리. 아이가 속삭였다. 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시장의 기척이 나는 작은 장터 마을을 지났다. 천막들이 색을 모았고 말의 냄새와 조미료의 향이 섞였다. 나홀은 값의 천장과 바닥을 빠르게 가늠했다. 목재의 조각, 말한장, 물가죽, 소금 길 위에서 금보다 먼저 떨어지는 것들. 그는 소금을 더 사지 않았다. 소금이 많으면 물이 줄어든다. 대신 물가죽의 입구를 새로 샀다. 아브람은 못과 끈을 추가로 챙겼다. 사례는 얇은 천을 몇 장 더 사서 아이와 노인을 위한 그늘의 면적을 늘렸다. 밀가는 말없이 향신을 한 줌 샀다. 빵이 오래 버틸 거예요. 그녀의 한마디에 테라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랐다. 경계로 불리는 초소를 지날 때 그들은 줄을 맞춰 섰다. 수금하는 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수레의 짐을 훑었다. 이건 많이 가져가는구나.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값의 예고였다. 나홀이 반 걸음 나서며 웃었다. 많이 가져가야 길이 덜 멈추지요. 멈추면 돌아와 다시 내야 하지 않습니까? 말과 말 사이에서 값이 조금 내려갔다. 그래도 남는 것은 없었다. 길은 반드시 가격을 요구한다. 때로는 은으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사람의 기운으로. 그날 오후 바퀴가 작은 구덩이에 빠졌다. 수레가 기울며 양이 놀라 뛰었다. 끈이 한 가닥 툭 하고 터졌다. 사례가 양의 머리를 감싸며 진정시키고 아브람이 나무 지렛대를 밀어 수레를 일으켰다. 나홀은 끈의 방향을 바꿔 은급 매듭을 만들었다. 테라는 주변에 돌을 모아 바퀴 앞으로 짧은 경사면을 만들었다. 모두가 숨을 참고 일제히 밀었다. 수레가 덜컹 소리를 내며 구덩이를 넘어섰다. 롯이 주머니에서 작은 돌을 꺼내 구덩이 옆에 세웠다. 다시 오지 않게. 아이의 표식은 작았으나 가장 오래 남을 것처럼 보였다.
해가 엷게 기울 무렵 먼 곳에 구름 같은 윤곽이 떠올랐다. 먼저 보인 것은 기러기처럼 줄지어 선 종려나무의 머리, 그 다음은 낮은 지붕들의 연한 선, 그리고 마침내 기와와 점토의 색이 저녁빛을 받아 한 톤 짙어졌다. 누군가 낮게 말했다. 하란. 이름은 바람에 섞여 한 번 더 낮아졌다. 롯이 눈을 크게 떴다. 저기가 우리 집이에요?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다음 걸음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하란의 테두리는 멈춤을 허락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르처럼 거대하지도 오아시스처럼 더섭지도 않은 모습. 길을 걷는 자들이 잠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팔을 벌려준 듯한 깊이. 테라는 고삐를 느슨하게 잡고 걸음을 늦췄다. 서둘러 들어가지 않았다. 사람은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를 정리해야 한다. 묶어야 할 말과 풀어야 할 숨, 덜어야 할 속도와 다시 조여야 할 생각. 그날 밤 그들은 하란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완만한 둔덕에 불을 피웠다. 불꽃은 낮았고 말들은 조용했다. 사례가 물을 데워 손을 씻게 하고 밀가는 얇게 말린 빵을 따뜻한 물에 적셔 나누었다. 나홀이 경계의 순서를 정했고 아브람은 별의 움직임을 확인했다. 롯은 둔덕의 꼭대기에 올라 도시의 불빛을 세었다. 하나, 둘, 셋. 그의 목소리가 줄어들다 멈추었다. 불빛은 셀 수 없었다. 셀 수 없어서 더 안도되었다. 테라는 불가에 앉아 두 손을 펴고 다시 모았다. 길 위에서는 늘 바쁘다. 그러나 바쁘지 않은 순간에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았는지 선명히 본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움직여도 하나로. 불꽃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멎었다. 바람은 도시 쪽에서 불어왔다. 도시의 냄새, 물, 사람, 구운 곡식, 오래된 흙. 밤의 마지막 순번이 텔에게 돌아왔을 때 그는 서서 멀리 하란을 바라보았다. 모래 위에 아주 얇은 길의 선이 도시의 어둠 아래로 세우며 들고 있었다. 그 선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사람들을 다시 부르는 것이었다.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눈을 뜬 채로 어둠을 보았다. 어둠 속에는 내일의 일들이 아직 이름 없는 모양으로 숨어 있었다. 새벽 전에 테라는 모두를 깨우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걸음을 옮겨 수레의 바퀴를 손바닥으로 눌렀다. 흔들림이 없었다. 끈의 매듭을 잡아당겼다. 풀리지 않았다. 물가죽 부대의 입을 뒤집어 보았다. 젖지 않았다. 확인을 마치고 돌아서며 그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 속에는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고요가 잔뜩 배어 있었다. 동력이 얇게 밝아왔다. 롯이 먼저 일어나 도시 쪽을 가리켰다. 할아버지 저기. 테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본다. 그리고 덧붙였다. 서두르지 않는다. 길은 서둘러도 짧아지지 않고 머뭇거린다고 늘어나지 않는다. 길은 발이 정직한 만큼만 드러난다. 불을 걷고 자리를 정리했다. 모래 위에는 그들이 머문 밤의 모양이 거의 남지 않았다. 남는 것이 있다면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도시의 윤곽뿐이었다. 그 윤곽은 멈춤을 약속했고 멈춤은 곧 다음 걸음의 준비를 약속했다. 테라는 마지막으로 주머니 속에 작은 돌을 꺼내 손바닥에서 굴렸다. 그 돌은 여전히 집의 무게를 품고 있었다. 간다. 테라가 말했다. 발이 모래를 눌렀다. 하란은 가까웠고 아직 멀었다. 길은 그들 앞에서 낮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숨소리는 도시의 첫 성벽 그림자와 겹쳐 다음 장의 문턱으로 조용히 이어졌다. 도시의 첫 성벽 그림자가 발등을 덮었을 때 하라는 사람의 숨처럼 가까웠다. 성문은 한낮의 소음으로 반쯤 열려 있었고 경비의 창끝에는 먼 길의 모래가 고르게 묻어 있었다. 테라는 줄의 간격을 다시 맞추고 나귀의 고삐를 짧게 당긴 뒤 먼저 눈으로 길을 들이마셨다. 들어감이란 걷는 일만을 뜻하지 않는다. 낯선 냄새를 받아들이고 이미 있는 질서에 자기의 무게를 얻는 일이었다. 문 안쪽은 우르와 달랐다. 지구라트의 압도적인 덩치 대신 하라는 길목과 길목이 만나는 온기를 내주었다. 수로는 낮았고 물은 얕게 흘렀다. 시장의 천막들은 색보다는 결로 눈에 들어왔다.
그 사이를 사람들의 말과 손, 값과 값의 숨이 빽빽하게 오갔다. 나홀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며 값의 맥을 더듬었다.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다. 그는 짧게 결론 내렸다. 길 위에서 오래 거래한 사람의 판단이었다. 정착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먼저 멈출 자리를 골랐다. 바람이 돌아와 온기를 잃지 않는 곳. 물을 길어올 때 발이 지늘게 너무 깊게 빠지지 않는 곳. 아침에 해가 기울어 지붕의 그늘이 빵의 시간을 망치지 않는 곳. 테라는 손바닥으로 흙을 눌러보고 돌의 결을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그 한마디로 짐의 매듭이 새로운 좌표를 배웠다. 아브람은 집의 뼈대를 먼저 세웠다. 들여온 목자의 가운데 곧은 것을 골라 기둥으로 삼고 얇은 장대를 엮어 지붕의 골격을 만들었다. 그는 줄을 너무 당기지 않았고 매듭을 너무 굳히지 않았다. 바람이 돌아오면 조금 풀렸다. 다시 조여야 한다. 그의 말은 집과 사람에게 동시에 해당하는 법칙 같았다. 나홀은 수레를 분해해 재활용할 목재와 쇠붙이를 골랐다. 바퀴살 몇 개가 문지방이 되었고 몸 몇 개가 선반의 이빨이 되었다. 길의 물건이 집의 물건으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필요한 것은 뜻밖에도 적었으나 정확해야 했다. 사례와 밀가는 시간의 내력을 하란의 리듬에 맞췄다. 물을 드는 시각, 빵을 굽는 불의 길이, 천을 펼쳐 그늘을 넓히는 각도, 우르에서 가져온 습관을 고집하지 않았다. 사례는 골목을 흐르는 바람의 성질을 살폈고 밀가는 시장의 향신을 한 줌씩 사와 낯선 맛이 식탁을 거칠게 하지 않도록 천천히 섞었다. 불이 크다고 밝지 않다. 사례의 오래된 문장이 새로운 집에서도 다시 진실을 찾았다. 롯은 마당에 돌의 길을 놓았다. 우르에서처럼 촘촘하지 않았고 사막에서처럼 멀리 벌어지지도 않았다. 숨의 자리, 아이는 두 돌 사이의 간격을 손바닥으로 재며 낮게 중얼거렸다. 테라는 그 옆에서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작은 돌 하나를 주머니에서 꺼내 문 밖에 세웠다.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들고 나는 선이다. 표식은 소박했다. 그러나 표식이 있어야 돌아올 길이 생긴다. 하란의 시장은 사람을 오래 보게 만드는 구석이 있었다. 나홀은 염색한 천의 색보다 천을 접는 손의 습관을 보았고 물가죽의 질보다 그것을 건네는 자의 숨의 길이를 보았다. 몇 차례의 거래가 쌓이자 얼굴들이 말보다 먼저 인사를 건넸다. 또 왔군. 어제의 값에서 바뀐 것은 없네. 장부의 행과 열은 단정하게 늘었고 손실은 적지 않았으나 새 질서의 비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였다. 밤이면 도시의 소리가 낮게 깔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물 깃는 노래, 굽힌 등 위로 떨어지는 대추의 소리, 어두운 골목을 지나가는 발자국의 간격. 테라는 지붕 위에 앉아 그 소리들을 갈무리했다. 하란의 밤은 우르보다 낮았고 사막보다 따뜻했다. 그는 종종 등잔을 켜지 않고 앉아 어둠 자체의 발길을 바라보았다. 아브람은 옆에 앉아 별의 자리를 확인했고 사례는 계단 아래에서 불의 재를 고르게 펼쳐 꺼졌다 살아나는 흔들림을 막았다. 나홀은 다음 날 아침값을 짧게 계산한 뒤 천천히 숨을 눌렀다. 서두르지 않는 계산은 사람을 덜 지치게 한다. 머무름은 사람을 느리게 바꿨다. 롯은 새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는 대신 그 친구의 집으로 가는 골목의 굴곡을 먼저 외웠다. 밀가는 빵의 두께를 조금 더 얇게 만들어 물을 아끼는 법을 몸에 익혔다. 사례는 골목의 여자들과 눈짓으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등잔의 심지를 나누었다. 긴 심지는 바람을 부른다. 그녀가 심지를 반으로 갈라 건네면 상대는 말없이 고개를 조금 더 깊게 숙였다. 하란의 작은 축일이 다가오자 골목마다 천이 낮게 펄럭였다. 테라는 집 안쪽에 제단을 새로 다듬고 향을 올렸다. 기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움직여도 하나로. 그러나 그 말이 붙잡는 흩어짐의 모양은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의 흩어짐이 무게의 분산이었다면 이제의 흩어짐은 마음의 산란에 가까웠다. 사람은 머무르면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끼면 경계가 둔해진다.
테라는 그 두뇌 짐이 집의 목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말을 적게 하고 눈을 오래 두었다. 아브람은 멀리 보는 침묵으로, 나홀은 가까이를 다지는 말로 각자의 자리를 지켰다. 때로 두 형제의 오름이 맞부딪혔다. 더 들여와야 앞날의 값이 흔들리지 않아. 가볍게 가야 길이 열려. 얇은 칼날 같은 논쟁이 테이블 위를 스쳤으나 사례의 한마디가 그 칼날을 녹였다. 오늘의 불을 먼저 안정시키자. 불이 안정되면 말도 안정되었다. 밀가는 그 틈에 소금의 분량을 한 줌 덜었다. 적은 소금은 오래 먹게 했고 오래 먹는 식탁은 목소리를 낮췄다. 시간이 지나자 테라의 걸음은 깊어지고 느려졌다. 깊어진다는 말은 발이 무거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한 걸음이 더 많은 것을 듣는다는 뜻이었다. 그는 아침마다 물가죽 부대의 입구를 손끝으로 눌러보고 저녁마다 문지방의 모서리를 발로 한번 눌렀다.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이 영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알았다. 멈춤은 쉼이지 끝이 아니다. 하라는 멈춤을 허락하는 도시였다. 길을 걷던 사람들이 잠시 팔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길의 먼지를 씻는 법을 알려주는 도시. 그러나 멈춤을 붙잡아 눕히는 도시는 아니었다. 축일의 음악이 꺼지고 밤의 바람이 골목을 지나가면 누구의 이마에서가 바깥의 냄새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테라는 그것을 보았다. 사례도 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말없이 불의제를 한 번 더 고르게 펼쳐 내일의 아침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다. 하루는 롯과 함께 성문 밖의 낮은 둔덕에 올랐다. 도시가 낮게 펼쳐지고 그 너머의 사막의 빛이 엷게 번졌다. 할아버지, 우리는 여기서 오래 살아요? 아이의 질문은 늘 지금의 온도를 묻는 말로 들렸다. 테라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올해와 영원은 다르다. 올해는 사람의 숨이고 영원은 사람의 손을 넘어 있다. 롯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돌 하나를 꺼내 둔덕의 가장자리에 세웠다. 테라는 그 돌을 잠시 바라보았다. 돌은 작아도 방향을 기억한다. 해가 기울 때면 테라는 집에 내 모서리를 돌아보았다. 벽의 이음, 기둥의 결, 지붕의 낮은 떨림, 다 괜찮았다. 그는 제단 앞에 앉아 향을 피웠다. 연기는 곱게 오르다가 어느 순간 아주 약하게 기울었다. 우르에서처럼, 길 위에서처럼 그 기울기는 늘 있었고 그는 그 기울기를 징표로 읽는 법을 잊지 않았다.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입술 사이로 빠져나온 말은 그날따라 더 가늘고 더 또렷했다. 밤이면 아브람은 별을 올려다보고 나홀은 장부의 여백을 오래 보았다. 여백에는 숫자 대신 내일이 앉았다 일어났다. 사례는 심지를 다듬고 밀가는 빵의 표면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 균열이 없는지 확인했다. 롯은 문지방의 돌을 손끝으로 더듬다 잠들었고 테라는 아이의 어깨에 담요를 조금 더 끌어올렸다. 집은 조용했으나 조용함의 안쪽에서 무언가가 아주 느리게 방향을 잡고 있었다. 아란에서의 계절이 한 번 돌아오자 사람들의 표정은 이 도시의 빛깔을 닮아갔다. 서두르지 않는 미소, 크게 웃지 않고 오래 남는 눈빛. 테라는 그 빛을 좋아했다. 그것은 잠시 머무는 자들의 질서였고 머무는 법을 배운 자들의 예의였다. 그러나 그 예의의 가장자리에 바깥으로 나가는 실이 하나 가늘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그 실을 손끝으로 가만히 느꼈다. 아직 잡지 않았고 끊지도 않았다. 느끼기만 했다. 늦어름 저녁 바람이 골목을 길게 통과하던 날 테라는 지붕 끝에 서서 하란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불은 낮았고 고르게 떨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반복해온 말을 한 번 더 속삭였다. 움직여도 하나로. 말은 공기 속에서 빨리 사라지지 않았다. 오래 머물렀다. 멀리서 거의 들리지 않게 발소리 같은 기척이 스쳤다. 누가 오는지 무엇이 오는지 말할 수 없었다. 다만 무언가가 다가오는 결이었다. 테라는 그 기척을 구분하려 하지 않았다. 지금은 머무름의 때였고 머무름을 다 배워야 다음 걸음의 뜻을 잃지 않는다. 그는 지붕에서 내려와 제단의 향을 껐다.
사례가 등잔에 불을 낮추었고 나홀이 문을 닫았다. 롯의 숨은 고르고 깊었다. 집은 잠들었다. 하란의 밤이 집 위로 얇게 내려앉았다. 그 밤 테라는 꿈을 꾸지 않았다. 대신 깊이 자는 사람의 호흡으로 새벽을 건넜다. 새벽 직전 바람이 한 번 더 지붕의 모서리를 스쳤다. 그는 눈을 떴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고 멈춤은 멈춤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아주 멀리, 아주 낮게 다음 날들이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는지를 알 수 없는 채로 공기가 문지방의 바깥에서 한 번 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숨은 아직 이름을 받지 않은 마지막 장의 문턱을 향해 조용히 방향을 돌리고 있었다. 해가 낮게 눕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란의 공기는 부드러워졌다. 골목의 그림자는 일찍 늘어났고 시장의 소음은 저녁이면 스스로 작아졌다. 테라는 그 느려진 빛 속에서 더 천천히 걸었다. 느리다는 건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한 걸음이 더 많은 것을 듣는다는 뜻이었다. 그는 새벽마다 문지방을 발끝으로 눌러보고 저녁마다 제단 앞에 앉아 향을 피웠다. 연기는 가늘게 오르다 어느 순간 아주 약하게 기울었다. 그는 그 작은 기울기를 오래 보았다. 오래된 사람은 작은 기울기로 내일의 모양을 읽는다. 아브람은 집의 뼈대를 더 단단히 하고 장부의 여백에는 숫자 대신 순서를 적었다. 나홀은 장터에서 거래의 맥을 짧게 잡아 잃는 것과 남기는 것의 균형을 맞췄다. 사례는 불의 심지를 너무 길게 두지 않았고 밀가는 빵의 두께를 얇게 하여 물의 시간을 늘렸다. 롯은 문 밖의 작은 돌을 하루에 한 번 만져보았다. 아이의 손끝은 방향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다. 테라는 그들의 움직임이 서로를 덜어주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걸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머무름의 법은 충분히 몸에 익었고 흩어짐을 막는 질서는 조용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의 몸은 수년의 바람을 지나며 마모되었지만 그의 눈은 깊어졌다. 깊어진 눈은 멀리보다 안쪽을 먼저 본다. 하루는 지붕에 올라 앉은 테라가 알았다. 자신이 묶어온 끈들이 이제는 자기 손보다 다른 손에서 더 잘 움직인다는 것을. 아브람의 침묵은 더 멀리 닿았고 나홀의 말은 더 가까이를 단단히 했다. 사레의 손길은 한 집에 불을 안정시켰고 롯의 주머니 속 작은 돌은 돌아올 길을 잊지 않게 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좋다.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몸 안에서 또렷했다. 어느 저녁 바람이 골목을 따라 길게 불었다. 테라는 제단 앞에 앉아 오래되었으나 변하지 않은 짧은 기도를 속삭였다.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움직여도 하나로. 그 말 뒤에 그는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내가 사라져도 끈이 먼저 남게 하소서. 기도는 가늘었고 영이는 곧았다. 바람은 잠시 멈칫했다가 서쪽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방향을 고쳤다. 테라는 그 기울기를 다시 한번 가슴에 복사하듯 새겨 넣었다. 밤이 오면 그는 하란의 낮은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불빛은 서두르지 않았고 떨리되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하란을 사랑했다. 멈춤을 허락하되 눕히지 않는 도시. 길을 걷던 자들이 어깨를 잠시 내릴 수 있도록 품을 내주지만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지 않는 도시. 그는 이 도시가 자신에게 준 평형을 고맙게 여겼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머무는 법을 충분히 전수했다고 느꼈다. 사람이 떠날 준비를 한다는 건 떠나는 법보다 남는 자들이 서는 법을 먼저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늦지 않게 이해했다. 그의 발이 더 느려졌을 무렵 롯은 더 자주 테라의 곁에 있었다. 할아버지, 돌은 왜 늘 문 밖에 있어요? 테라가 웃었다. 안과 밖을 나누려면 어디쯤에 선이 있는지 알아야 하지. 선이 있어야 돌아올 길도 생긴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을 아는 일은 내쫓음이 아니라 초대라는 것을. 아이는 아직 말로는 몰랐지만 손끝으로는 알았다. 테라는 그 손을 가만히 덮었다. 살의 온기는 사람을 말보다 먼저 가르친다. 마지막 겨울이 오기 전에 테라는 아브람과 나홀을 불렀다. 말은 길지 않았다. 나는 오래 살았다. 올해는 영원이 아니다. 그러나 올해는 영혼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아브람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홀은 숨을 한 번 더 눌렀다. 아버지, 남길 말씀이 있습니까? 테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다. 말은 이미 너희 손에서 움직인다. 불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리고 무거운 것을 먼저 들어라. 가벼운 것은 언제든지 든다. 두 아들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번갈아 꼭 잡았다. 손을 잡는 법은 오래된 언어였다. 번역이 필요 없고 번복되지 않는 언어. 그날 밤 사례는 등잔의 심지를 가장 짧게 다듬었다. 불은 작아졌으나 또렷했다. 밀가는 빵 반죽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지금을 위해 다른 한쪽은 내일을 위해 남겼다. 오늘과 내일의 경계를 손으로 가르는 일, 집을 지키는 자의 고유한 기술이었다. 롯은 문밖돌 앞에 무릎을 꿇고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켰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문지방의 기도는 발로 들이는 것임을. 해가 얇게 뜨던 아침 테라는 지붕으로 올랐다. 아브람이 곁을 지켰고 나홀이 천천히 뒤따랐다. 하란의 집들이 낮게 이어졌고 그 너머로 사막의 빛이 막 깨어났다. 그는 손바닥을 하늘 쪽으로 펼쳐 보였다. 손금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다. 나는 여기까지다. 그가 말했다. 말은 가볍지 않았고 무겁지도 않았다. 자리의 말이었다. 아브람이 낮게 대답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나홀이 덧붙였다. 여기서 지키겠습니다. 테라는 고개를 저었다. 멈춤은 쉼이지 끝이 아니다. 지킴은 머물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의 오래된 진실이 마지막으로 형체를 얻었다. 해가 더 올라온 뒤 그는 제단 앞에 앉아 향을 올렸다. 손놀림은 여전히 정갈했다. 영이는 곧게 오르다. 아주 약하게 서쪽으로 기울었다. 테라는 기도했다.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움직여도 하나로. 내가 사라져도 끈이 먼저 남게 하소서. 그는 두 손을 내려놓고 숨을 아주 오래 내쉬었다. 숨이 끝날 때 방 안은 고요했다. 고요는 텅 빈 것이 아니라 가득 찬 침묵이었다. 사레가 눈을 감았고 아브람과 나홀이 무릎을 꿇었다. 롯은 문 밖의 돌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 돌은 따뜻했다. 장례는 간결했다. 말은 덜었고 손은 더했다. 하란의 바람은 제때 불어와 땀과 눈물의 염기를 식혔다. 이웃들은 오래된 방식으로 위로했다. 짧은 말, 오래 남는 눈빛, 필요한 만큼의 일. 테라가 남긴 것은 장부나 한가리만이 아니었다. 순서와 끈, 그리고 짧은 기도. 그의 집은 울면서도 흩어지지 않았고 멈추면서도 눕지 않았다. 무덤의 흙 위로 바람이 한번 돌아와 지나가자 사레가 낮게 속삭였다. 불이 흔들리지 않게. 밤, 지붕 위. 아브람은 별을 올려다봤다. 나홀은 장부의 여백을 펼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사레는 등잔을 껐다. 불이 사라지자 어둠의 밝기가 드러났다. 롯은 주머니 속 돌을 꺼내 손바닥에서 굴렸다. 돌은 작아도 방향을 기억한다. 집은 조용해졌다. 조용함의 안쪽에서 무엇인가가 낮게 호흡했다. 문 밖의 공기는 이름 없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오늘 밤의 집은 더 이상을 서두르지 않았다. 테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고 그의 끈은 남았다.